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토론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패널 인증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 국민의힘에서 나온 패널 인증제. 오늘 송영훈 전 대변인께서 다른 방송에서 안녕하십니까 미인증 패널 송영훈입니다 소개하셨는데 자 일단 우리 윤석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 패널 인증제? 그러니까 이제 무슨 뜻으로 심각하게 나온 하신 얘기인가 이게?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글쎄요 그 질문이 뭔지를 네. 정확히 몰라서 어떤 연유로 이런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해당 행위성 발언을 일부러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당을 향한 마음은 같은데 예. 그 과정에서 방향이 살짝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방향까지 용인을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예. 글쎄요 저희가 여당일 때도 비슷한 시도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모 평론가에게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났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 이후로 방송이 오히려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렇더라고요, 특정 진짜. 방송국은 못 나갔지만 그래서 그분의 영향력이 더 세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현명한 그런 대처 방식은 아니다. 또 방송국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출연시키는 것은 방송국의 편성권인데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미인증 패널인 송영훈 변호사님. 아니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은 네. 정당의 인증을 받는 것보다도 시청자들께서 인정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 완벽하게 다 똑같은 이야기만 하면은 패널들이 뭐하러 나옵니까? 전화 연결하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AI를 출연을 시키죠.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고 또 당에서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당에서 넓어질 필요가 있고 그렇게 다양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해지는 것이다 라는 점을 좀 인식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희 당에도 고언 차원에서 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뭐 대변인 출신이시니까 당에서 인증 이미 한 거죠 뭐. 그런 겁니까? 예, 그럼요. 인증 기간이 지나가지고 인증 주체도 바뀌었어. 하겠다는 것 같아요. 야, 날카로웠어. 날카로워. 아, 인증 기간이 있습니까? 그래, 인증 아니, 기간이? 국민의힘은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순리대로 상식대로 어떤 정책이나 당 운영을 했다면 뭐 이런 방송국 나와서 국회의원들이 너도 나도 와서 출연하고 발언을 했겠죠. 근데 네. 본인들도 방송 나올 때 뭔가 찜찜하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정 패널 분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그분들도 방송에 나와서 일방적으로 자신이 생각하거나 좀 대중이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그 기준을 세워가지고 발언을 검열한다는 건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예. 저는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런 얘기가 좀 얄밉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당을 혁신하고 예. 뭔가 좀 부강하게 만들 생각을 해야지 그 탓을 정말 그 원외에서 패널 활동하시는 분한테 다 뒤집어 씌워갖고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당이 이렇다. 저 사람들 때문에 분열되고 있다. 이렇게 좀 덮어 씌우는 것은 공당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질문 이걸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패널 인증제 과연 한판승부 오로코노 한판 토론은 언제까지 잘 유지될 것이냐. 자, 답을 써주세요, 장 변호사님. 네. 이 질문을 또 우리 제작진이 정말 하는군요. 예, 해볼까 하더니 정말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패널 인증제의 효과 정말 할 것이냐, 정말 또 이게 당에서 진지하게 정말 인증제를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이제 격가지로 이 코너는 잘 유지될 것이냐. 자, 우리 장 변호사님부터. 저희가 일일 드라마나 주말 드라마를 보면 다음 끝날 이 때 시간에. 다음 이 시간에 점점점 하잖아요. 네, 네. 항상 이제 여지를 남기고 다음에 또 만나기를 청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마 이제 국민의힘의 인식이 그런 것 같아요. 김민수 최고가 이제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예. 장동혁 대표까지 이제 패널에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양상인데 아, 아니 이제
저희 오늘 나오신 두 분은 이제 한동훈 대표님께로 이제 분류가 되시니까 과다대표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방송을 쭉 이렇게 다니면서 네. 어떤 이제 이야기도 듣고 하냐면 그러면 본인들 방송국에서도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해요. 예. 이를테면 친윤, 뭐 찐윤 해서 모시려고 하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낙인되거든요. 본인의 정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정치인들이 생각했던 예.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또 왜 안 불렀냐라고 혼이 나니까 다 적어놓는다라는 제작진도 봤어요. 우리 아.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언제 누구한테 전화했는데 무슨 이유로 거절했다. 이게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도 왜 적어놓겠습니다. 왜 나오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일단 맞지 않아요. 법률에 맞지 않고 민주주의에 맞지 않고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언론의 자유에도 반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말씀들도 하시지만 이거는 원칙의 문제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그럴 거였으면 몰래 했을 텐데요. 너무 대놓고 이러니까 더 못할 인증제하니까? 겁니다. 인증제. 아. 네. 자, 우리 윤희석 대변인은 no problem. 문제 문제 없어요. 없어요. 네. 네. 아. 그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는 짐작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 실행 과정에 있어서는 그게 실현된다고 아무도 안 보는 것이고 아. 말씀드린 대로 편성권은 방송국에 있는 거고 예. 예, 그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게 더 확대돼서 진짜 이 언론의 자유를 뭐 억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은 누구한테 손해예요. 장동혁 대표는 이제 여러 명 있는 최고위원회 한 분도 아니고 사무총장도 아니고 예. 당을 대표하는 단 한 분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정도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예, 앞으로는 이런 말씀 안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송영원 대변인 또 영어를 쓰셨는데 아니 옆에서 우리 미국통 윤희석 대변인께서 영어로 쓰시길래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유러브미. 유는 시청자입니다. 시청자. 아. 그렇죠. 예, 이 예. 백스트리트 보이스의 노래 제목인데 여기서 예. 유는 시청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에서 인증받는 것보다 시청자들께서 인정을 해주시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예. 그리고 방송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천려일실이잖아요. 1000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아웃되는 거예요. 아웃. 그렇죠.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도 예. 다음 주에 뭔가 실수해서 시청자들께서 야, 쟤 빼 하면은 못 나옵니다. 그런 예, 거죠. 예. 좋습니다. 저만 좀 김지호 다른 대변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시한다, 한다. 예.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방송국을 제재할 방법은 없잖아요. 예. 뭐 공문 좀 보내고 그럴 수는 있어도 예. 방송국을 제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패널로 출연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방송 패널 분들 중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당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발언들을 데이터베이스하고 일일이 다 기록한 다음에 그것을 모아서 뭔가 제재를 그 개인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기 여기까지 하고요. 자, 지난 주말에 조지아주에 있는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정부의 이민 단속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한 300여 명의 우리 근로자가 구금된 상황인데 어제였어요. 현장 단속 사진, 영상들이 좀 놀라웠는데 사진을 좀 보면 저기 좀 뭡니까 쇠사슬로 우리 근로자를 묶어서 또 막 뒤에 막 벽 대고 서게 하고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런 장면은 뭐랄까요 범죄자에게 다 하는 뭐 그런 행위인데 그 좀 많이 충격적이어서 영상 한번 많이 충격받았는데 좀 뭐랄까 가혹하다는 생각도 들고 윤석 대변인께서 미국 통이시니까 제가 뭐 미국 통이라보다 미국 공항을 자주 가서 그게 미국 통이에요. 그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우리가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가도 네. 그 딱 들어가면은 네. US 시티즌 이쪽 줄은 아예 사람이 없고 미국 시민 그냥 시민 아닌 사람 줄은 엄청 길고 그 사람들 그 도장 찍어주는 사람들 그렇죠. 그 눈초리 질문 태도 이거 하나에 그냥 모든 영혼을 막 바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요 IC라고 돼 있잖아요. 이민 세관국이라고 돼 있지만 네. 거기에 한 글자가 빠졌어요. 제가 볼 때는 그 E가 인포스먼트란 말이에요. 단속한다, 제재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민 세관 단속국이에요. 우리 체계상은 없는 그런 조직인데 그러니까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란 말이에요. 예. 굉장히 무서운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이 와서 저렇게 한다는 것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노출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꼭 이재명 정부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미국과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왜 우리의 어떠한 뭐 특혜라든지
뭐 우리에게만 그래도 좀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을 만한 외교적 공간을 왜 안 만들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나라들은 예를 들어 지금 이게 비자 문제잖아요. 그렇죠. 체류의 목적과 실제 활동이 다르니까 지금 저렇게 물리라고 행사하는 건데 관광 비자로 가서 왜 일하고 있냐? 그렇죠. 이런 다른 거잖아요. 나라들은 약간의 이 할당량들이 있더라고요. 호주나 예. 뭐 몇 개 나라들은 근데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훨씬 더 가깝고 훨씬 더 그런 여지를 많이 남겨둘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네. 이걸 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대 정권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회사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론에서도 뒤통수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일단 미국에 투자를 하기로 해서 공장을 지으러 간 거잖아요. 이게 네. 또 숙련 노동자들이 필요한 거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 거라고 네. 하는데 빨리빨리 와서 지어라라고 하는데 비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편법이 동원이 된 걸로 보이는데 왜냐면 이 비자로 가서는 육체 노동은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나라에 투자해가지고 일자리도 만들고 공장도 지어라라고 하고 비자를 내주지 않는다.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과거 정부부터 이제 비자 문제가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예. 이 부분이 여기까지 온 건데 이제 미국도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또 미국의 정치인이 뭐 고발인가 해서 불거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고 다만 이제 그 근로자 한 300분 넘게 이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된 건 너무 천만다행인데 예. 여러 과제를 우리 앞에 놓이게 된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보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 빨리 안전하게 전원이 무사히 귀국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과제는 앞서 윤희석 대변인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결국 우리의 투자와 패키지로 적법한 체류 허가를 충분한 쿼터로 받아내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FTA 체결국에 대해서 비자 쿼터를 내주는 거는 안 하려고 할 거예요. 호주가 그 쿼터를 상대적으로 충분히 갖고 있는 편인데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일기 행정부 때 한미 FTA 수정해서 체결했는데도 아예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관세 협상에서 그 부분까지 패키지로 넣어서 잘 타결을 해야 될 것이고 예. 문제는 지금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불리하잖아요. 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은 상무장관이고 돈은 트럼프 행정부 임기 마지막 날까지 다 내야 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정하면 일본이 돈을 내는데 원금 회수할 때까지는 미일이 5대5로 나눠가지고 그 뒤로는 미국 이익을 90% 가져간다. 뭐 이런 내용들로 돼 있는데 우리도 이제 일본의 선례가 있어서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현실에 냉정하게 직시하고 협상 잘해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2013년부터 이 전문직 비자, E4 비자 신설을 계속 요청을 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미국 법 의회에 계속 계류돼 있어 10년 이상 여기까지 온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풀긴 풀어야 되는데 그럼 민주당 차원에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도 네. 오늘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네. 뭐 배터리 선박 이런 어떤 미국 내 제조 기반이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한국 인력을 불러서 미국인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예. 뭐 사건 터지고 나서 이런 메시지 내긴 냈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죠. 아니 투자하라고 그냥 협박하고 사정해서 정말 없는 돈 있는 돈 끌어다 투자해서 사실 미국에 제조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기술자들이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범법자처럼 저렇게 쇠사슬로 묶어서 모욕을 준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예. 사실은 뭐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뭐 예측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동맹에게도 굉장히 야박하게 굴고 어찌됐든 이번 일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는 비자 문제는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우리 정부가 빨리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외교 공백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거 이거 하나는 짚어봐야 됩니다. 추미 대사가 공석이었잖아요. 예. 강경화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 받기 전이니까. 그다음에 주 애틀랜타 총영사는 공석이고 부총영사는 외교부에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본국으로 귀국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지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사전에 파악하지도 못하고 사후에 통보도 못 받은 것이 아닌가. 이 예. 부분은 사실 5강 대사를 한꺼번에 귀임시킬 때 이미 외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예. 이재명 정부가 냉정하게 돌아봐야 될 지점입니다. 예, 지금 뭐 취업 비자냐 주재원 비자냐 더 나아가 전문직 비자까지 확대해서 이제 그것을 또 얻어야 될 것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 또 외교적으로 좀 잘 풀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자, 조국 혁신당 얘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성비 사건 문제 계속해서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지도부가 총 사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향후 비대위 체제는 누가 이끌 것이냐 논란의 불씨 여전히 남은 상황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이 급조된 당의 어떤 민낯을 결국 드러내고 마는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이름부터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가게끔 일부러라도 그렇게 했을 건데 어쨌든 그렇게 됐고 조국 대표라는 전 대표라는 이 상징적인 인물을 빼고는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되는 당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런데 이런 당이 급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이해하지만 전체 의석의 4%를 차지하고 있고 원내 제3당이고 민주당이 만약에 원내 교섭단체 기준을 하향시켜주면 원내 교섭단체도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집단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민주진보 진영이라는 이름의 가장 그 뭐라고 할까요? 핫한 부분 여기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줬다는 것에서 정말 실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당의 12명의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 당의 정치적인 지향점이 정말 뭐냐? 이 당을 만들고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명분의 측면에서도 대단히 그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이런 식으로 가면 조국 혁신당이 존재할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당의 존립 여부에도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럼 예. 이 상황에 조국 전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더 놀란 게 예. 비대위 체제 뭐 얘기하면서 그럼 비대위원장을 조국 대표로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든 게 본인에게 쏠려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국민적인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본인이 해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는 본인의 몫이에요. 그거는 지금까지 자 본인 이름이 들어간 당에서 본인이 수영 생활을 하다가 나온 상태에서 이게 갑자기 터졌고 사면복권도 빨리 정말 3분의 1 형기 맞추고 나오는 식으로 해서 빨리 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예. 하고 나왔더니 이렇게 벌어졌어요. 결론적으로는 본인의 책임이 대단히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당 자체라고 볼 수 있는 조국 전 대표 본인이 당사자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특단의 조치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페이스북에 뭐 귀 이렇게 되는 사진 교체. 그런 사진 올리는 정도의 정치력으로는 예. 이 난관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 변호사님. 동의가 많이 되고요. 정치적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진보의 깃발을 들고 이제 민주당이 보수 정당 표방하니까 우린 더 왼쪽에서 정치 지형을 늘리겠다라고 또 이 정체성을 분명히 했는데 예. 이거는 진보의 정체성과는 완전 다른 이 풀이를 가져간 거거든요. 예. 저는 이 기사가 되게 구체적으로 몇 달 전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해결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동안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론화를 원하고 이 진상 파악을 원했던 분들이 당에서는 핍박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조국 전 대표가 나는 당무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유죄 확정형이 나와서 당무를 볼 수 없었고 당적이 박탈됐다란 말이 국민들의 납득에는 한없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고요. 본인이 당무를 계속 보고받았다고 당직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예. 그렇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이거 뭐 정치적 시험대뿐만 아니라 원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원칙대로 해야 돼요. 다 이 부분. 그런데 이미 실기한 측면이 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총 지도부 사퇴했는데 뭐 원내 지도부 할 것 없이 다 책임지는 자세로 이 사태를 풀어내야죠. 우리 모두가 다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정당의 내부에서 성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단죄하고 당의 책임자는 피해자와 당원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 예. 답을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못할까를 봐야 됩니다.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인물. 가해자로 지목이 됐는데 당원권 정지 1년만 받아서 다른 한 명은 제명이 됐지만 이 사람에 대한 징계는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당사자가 신우석 전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청와대의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그 문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사건, 예. 타이이스타제 뇌물 의혹 사건 관련해서 매우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이었는데 진술 거부권 행사했어요. 그리고 이 신우석 전 특별감찰반장뿐만 아니라 그 위에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전 민정수석까지 다 진술 거부권 행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인물 간의 구조를 봐야 돼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인의 사건에서 진술 거부권 행사해준 조국 전 대표 사면을 건의하고 조국 전 대표는 자기가 만든 당에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해서 징계가 불충분하다고 저렇게 문제 제기가 있는데 말 한마디 못 해온 그 상황.
그 구조를 보고 왜 이렇게 정답이 뻔한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 우리 언론의 본질적인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조 대변인. 이게 그 사건이 뭐 케이스별로 잘 안 알려진 것도 있는데 예. 저는 좀 심각하게 보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인력을 담당하는 고위 임직원이 사람을 뽑을 때 계약직 3개월 직원을 뽑는다고 공고해 놓고 술집에서 면접을 보는 것 자체는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된 거예요. 만약에 방송국에서 아나운서 기자 뽑을 때 3개월 공고 내놓고 술집에서 면접 본다면 그 임직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나쁜 사례인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덮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억강부야, 좀 약한 사람을 좀 보듬어 주고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해자로 지칭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또 그냥 가해자가 있고 2차 가해자까지 엉망진창이 된 부분이잖아요. 예.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되는데 사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조금 꼬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국 혁신당이 지도부 총사퇴도 했고 거듭나려고 노력하니까 더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발언 놓고도 이제 논란이 좀 있었고 당 차원에서도 징계 절차에 착수를 했고 정청래 대표도 사과를 했더군요. 오늘 직접 사과했습니다. 그럼 이제 징계 절차면 당 차원의 징계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본인이 교육연수원장을 주말에 사퇴했고요. 예. 그다음에 윤리심판원에 넘겼기 때문에 아마 징계가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 3초 남았는데요. 조국 전 대표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 조언을 하신다면 하실 말씀 있으시면 비대위원장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전당대회 예정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출마하시면 안 됩니다. 아, 당대표 그런 나오지 모습 마라. 정도는 보여줘야죠. 아니면 당명부터 바꾸시든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명부터 바꿔라. 10초. 근데 이제 조국 대표가 어쨌든 이 부분에 해결을 하셔야죠. 그러려면 뭐 결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뭔지는 더 여쭙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유미 변호사, 윤희석 전 대변인, 그리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